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들 관심도 갖고 좋아하시죠? 저도 집에서 가끔 해먹는데 집에서 만들어 드시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외식 발전을 위해서 나가서 사 드시는 게 요즘 꼬막 비빔밥 하는데 많죠. 근데 정말 바쁘시면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꼬막 오늘 마트에서 산 건데 지금 살아있죠? 요게 7,000원입니다. 일반 그냥 가게 가서 사면 7,000원어치입니다. 많이 주죠? 일단 꼬막은 굳이 이제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넣고 팩함을 빡빡빡빡 해야 되는데 보통 마트에서 파는 거는 다 잘 돼 있습니다. 여기서 꼬막을 삶을 건데 꼬막 삶는데 혹시 헷갈리시는 분 많이 쓰시더라고요. 꼬막 끓고 있으면 불을 끄고 아니면 넣자마자 불을 꺼서 뭐 몇 초를 샌다 뭐 이런 거 있죠. 벌어지면 큰일 난다. 그거는 이 꼬막이 아닙니다. 참꼬막 얘기하는 겁니다. 참꼬막. 참꼬막은 이거보다 골이 훨씬 깊고 참꼬막은 벌어져서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안 벌어지게 삶아서 까서 그 안에 짭조름한 맛을 즐기는 거고 이건 새꼬막입니다. 그냥 마구마구 삶아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스트레스 받으지 말고 그냥 팍팍 삶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꼬막 7,000원어치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갑 좀 줘. 야 이거 다 뒤집어 놔. 왜 이거 아직 PPL도 안 받았는데 모르시겠지 어디 건지? 오늘은 이 꼬막 통조림으로도 한번 해보고 이왕 만들어 놓으면 골뱅이로도 맛있거든요. 골뱅이로 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이게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양념장. 꼬막 비빔밥은 양념장이 답니다. 그래서 이 양념장을 만들어 놓고 꼬막을 삶아서 꼬막에다 비비면 꼬막 비빔밥이 되는 거고 골뱅이 갖고 잘게 잘라서 없어서 골뱅이 갖고 하면 골뱅이 비빔밥. 통조림 꼬막을 쓰셔도 되고 뭐든 쓸 수 있어요. 물이 끓죠? 그럼 꼬막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냥 넣으세요. 그냥 삶으시면 돼요. 사정없이. 조금 있으면 멀어지면서 막 까만 물도 나오고 그러는데 괜히 여기서 남들은 소금 같은 것도 넣던데 넣을까요? 찝찝하시면 그냥 소금 넣으세요. 안 넣어도 돼요 사실은. 그럼 뭐 달아 넣느냐고요? 저도 찝찝하니까. 자, 시간을 정확하게 잘 재세요. 지금 넣은 지 17초, 18초 상관없습니다. 시간 잴 필요 없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놓고 그냥 삶다가 까먹어도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에 삶고 있는 동안에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양념장은 자막에 나갔죠. 해외에 계신 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해외에 파는 고춧가루 쓰시면 돼요. 청양고추만 아닌 거 쓰시면. 미국 LA 지난번에 가봤더니 LA가 고춧가루 더 좋아요. 거짓말입니다. 더 좋진 않지. 한국이 더 좋지. LA는 진짜 한국에 없는 것도 있어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LA 계신 분들은 음식 못하면 재료 탓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LA는 재료 좋아요. 이래놓고 나도 LA 가서 음식을 못해. 자, 이렇게 지금 삶고 있죠. 아직 안 벌어지는데 벌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죠? 다 벌어질 때까지 삶으면 돼요. 다. 근데 벌어진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보시면 되겠지만 완전히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요 정도 벌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하고 좀 요 정도에서 꺼내셔야 되는 분들은 뭐냐면 살짝 벌어질 때 꺼내셔야 되는 분들은 이 양념장을 이용해서 밥반찬처럼 멋있게 하실 분들 껍데기를 반쯤 까서 반쯤이 아니라 껍데기 한쪽은 까내고 그 위에다가 양념장을 딱딱딱 올려서 마치 그럴싸한 반찬처럼 만드실 분 있죠. 그런 분들은 지금 건져내셔야 돼요. 지금 몇 개만 건져 놓을까요 지금? 요건 이따 반찬 흉내낼 거. 만약에 꼬막에 약간 미끄덩하면서 탱탱함을 즐기시고 싶으면 딱 보고 물 색깔 보고 물 색깔이 슥슥 변하기 시작할 때 그때 벌어지면서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딱 끄시고 하나하나 까시면 되고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런 미끄덩한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충분히 삶으세요. 됐습니다. 이걸 굳이 시간으로 알려드릴 필요 없잖아요. 여기로 가져가서 놓고 이거를 그대로 다시 한번 넣으시고 헹궈주세요.
자, 꼬막은 준비 다 됐습니다. 이제 양념장만 만들면 되죠. 양념장은 간장 섞으시고 다진 마늘, 설탕, 그 다음에 고춧가루 2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가지만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고운 고추를 쓰게 되면 훨씬 뻑뻑합니다. 뻑뻑한 게 싫으시면 좀 줄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SG는 미원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밖에서 먹는 맛을 그대로 한번 내보고 싶으면 넣으시는 게 낫습니다. 잘 섞어주시고, 지금 보시면 뻑뻑하죠? 이 정도 뻑뻑함이 싫으시면 딴 것보다도 고운 고춧가루를 줄이시면 됩니다. 이거보다는 좀 더 갈아서 넣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참기름은 제일 마지막에 넣으세요. 이런 거를 갖고 와서 요 양에 맞춰서 요 정도면 양파를 다져서 한 4분의 1개 넣으면 됩니다. 양파 안 넣어도 됩니다. 없으면. 파 넣으셔야 돼요. 꼭. 대파는 잘게 썰어 넣는 게 낫습니다. 가뜩이나 뻑뻑한데 이거 넣으니까 더 뻑뻑해지죠? 근데 조금 있으면 채소에서 물 나오죠. 여기서 부추하고 고추를 넣을 건데, 만약에 이제 어디 식당에서 하는 것처럼 드시려면 이렇게 그냥 송송 썰어서 섞으시면 되고, 식당마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권해드리는 게 꼬막이랑 잘 어울리려면 이것도 다지듯이 쓰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마늘을 이렇게 편마늘로 썰어서 넣어주는 데가 있어요. 어떤 가게는. 만약에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 싶다 그러면 그냥 편마늘 쓰세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부추. 이 부추를 썰어서 여기다 넣는 순간 특화됩니다. 범용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나는 칼국수에다가도 들어가는 양념장에 부추향 나도 좋더라 그러면 할 말 없지 뭐. 자, 이것까지 다 들어갔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추가를 뭘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붉은 고추 정도, 그 다음에 정말로 포인트로 하나 더 넣는다면 생강, 간생강 이만큼 조금, 간마늘에 한 10분의 1이나 15분의 1 정도 넣으시면 훨씬 맛있죠. 그 다음에 뭐 맛술 정도 조금, 맛술 한 2숟갈. 자, 이렇게 하면 뻑뻑해졌죠.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넣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참기름 이렇게 넣어주시고, 참기름을 만약에 싫어하시면 참기름 안 넣고 여기다 살짝 식초 넣고 버무리셔도 돼요. 근데 제가 해보면 참기름 넣는 게 훨씬 맛있어요. 양념장 맛있어. 완성. 자, 이제 꼬막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 상태 뻑뻑하지요? 지금 바로 해서 이래요. 조금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놔두면 살짝 촉촉해집니다. 우선 반찬으로 쓰신다면 이렇게 해도 쓰시지만, 반찬으로 쓰신다면 이쪽 거 반대로 띄워줘서 손은 가겠지만 이렇게 한번 옮겨 담아 주시면 훨씬 낫죠. 다시 한번 잘랐죠? 반대로 이거로 띄어내서 반대편 접시로 이렇게. 나중에 귀찮으니까 그냥 손으로 띄어서 요렇게 놓은 다음에 그냥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러면 아이고, 아시겠죠? 이런 반찬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 있는 건지 여태까지. 자, 요렇게 하면 꼬막 반찬이 되는 거고, 지금부터 이제 꼬막 비빔밥을, 아까 충분히 씻었죠? 그거를 사정없이 까서 살만 바릅니다. 되게 빠르죠?
하나는 기념으로 놔둬. 그러면 자, 꼬막 비빔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한 2인분이나 3인분 나오겠네. 3인분 나오겠네. 그럼 여기다 아까 편마늘 썰어 놓은 거 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양념장을 다 넣으시면 큰일 나요. 하나, 이 정도만 둘 하시고 장갑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물러 주시면 돼요. 만약에 냉장고에다가 넣었다 꺼내셨다면 이 무칠 때 참기름을 한번 올려주셔도 되고, 비빔밥으로 드실 거면 밥에 올려서 마지막에 참기름 물방울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냥 밥 반찬으로 드실 거면 이 정도면 되지만, 만약에 비빔밥으로 드실 거면 조금 더, 왜냐면 양념장 맛으로 비벼 먹는 거거든요, 밥이. 자, 준비됐죠? 여기다가 이제 밥에다 올리시면 하면 끝나요. 자, 밥 준비하셔갖고 하실 거 없어. 집에 있는 공깃밥 쓰세요. 자, 밥 넣으시고, 여기서 만약에 집에서 하실 때 뭐 좀 이것만 넣기 섭섭하다 그러면 이 상추나 그 다음에 깻잎 같은 거 채 썰어서 그냥 넣으셔도 되고, 그냥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하시고 싶으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이것만 올려주시면 돼요. 야, 이렇게 많이 넣을 수는 없을 건데 마음껏 욕심 부릴 수도 있잖아요, 집에서는. 그렇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냥 내기 뭐 하면, 그래도 만약에 그냥 혼자 드시면 돼요. 근데 손님이 왔다 그러면 괜히 여기다가 뭐 청양고추라도 좀 잘게 썰어서 올리면 이거 근사해요. 쪽파 올리셔도 되고요. 청양고추 올리는 게 어울리긴 합니다. 그 다음에 깨소금, 김가루는 옵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기름. 어휴, 끝났다 이거. 꼬막 비빔밥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꼬막을 통조림 갖고 해볼게요. 일단은 체에다가 그냥 꼬막을 따라서, 자, 대신 알이 좀 큽니다. 여기다가 다시 양념장을 넣으시고 이만큼. 그다음 한 번에 손을 쓰면 또 장갑을 바꿔야 되니까 이번에는 골뱅이 통조림. 골뱅이 좀 비싸죠? 꼬막은 한 3,000원 갑니다. 저게 골뱅이 이렇게 넣고, 이거는 덩어리가 커서 좀 잘라 주셔야 돼요. 골뱅이 비빔밥도 맛있어요. 여기서 머리 좋으신 분은 응용하시겠죠. 국수 넣고 안주. 그렇죠. 골뱅이 국수 다 됩니다. 뭐든지.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건데. 비빔밥을 먹을 거기 때문에 좀 잘게 쓰시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도 역시 양념장을, 자, 꼬막 통조림. 꼬막 통조림에 들어간 꼬막은 아무래도 밑간이 좀 돼 있어요. 크기 큰 대신에, 단점이 큰 대신에 양념이 밑간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안 먹으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골뱅이. 나중에 기회 되면 골뱅이 무침 따로 해드릴게요. 이건 골뱅이 무침은 아닙니다. 골뱅이 비빔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꼬막 비빔밥을 만들어서 골뱅이 비빔밥을 같이 하는 거니까. 통조림 한 통조림 다 넣는 것도 대단하다. 그렇지, 다 넣을 필요 없는데 조금 남겨놓을까? 양심껏 좀 남겨놓을게. 3,000원짜리라 얼마 안 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건 6,000원입니다 통조림을 해도 3,000원도 안 되네, 1인분에. 그쵸? 자, 매운 거 싫어하면 넣지 마세요. 깨소금, 참기름, 슈슈슉, 참기름, 슈슈슉. 다 됐습니다. 꼬막 비빔밥. 꼬막 비빔밥을 흉내낸 통조림 골뱅이 비빔밥. 통조림 꼬막 비빔밥. 이렇게 드셔도 맛있고, 여기다가 만약에 필요하시면,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업그레이드, 뭐 처음에 그냥 이것만 해보세요. 근데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 이렇게 긴 가루 있죠, 긴 가루 싹
이러면 식당보다 맛있어요. 이러면 어떡하지? 아,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식당보다 맛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식당 하는 사람인데 너 미쳤냐 자꾸 왜 음식을 집에서 해 드시라고 해보시라고 그러냐는 거는, 이렇게 해보시면 식당 하시는 분들이 왜 그 가격을 받는지 아마 느끼실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사실은 집에서도 해먹고 사 먹고 집에서도 해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재밌는 거지 뭐. 서로 가끔 일요일날 식구끼리 이런 거 한번 해드시면 재밌습니다. 이거 집에서 혼자 연습해 보셨다가 사모님 돌아오시면 몰래 딱 일요일날 한번 해보세요. 예. 아니면 자녀들 주말에 오늘은 아빠가 요리사 해놓고 짜파게티 끓일 거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꼬막 비빔밥 딱 내면 죽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주방에 아빠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화이팅!